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K문화관광벨트 강원 개발과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서 기회로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장관들께서 발표를 하시겠고 참석하신 여러분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원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 등을 듣고 함께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강원 발전 비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지역들과 달리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보여주는 걸로 봐서 오늘 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는 참 먹고 사는 건 지금 잠시 어렵긴 한데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공기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행복을 찾아 강원도로 오지 않습니까? 전국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인구가 지금 150만 아직 이제 안 되죠. 1만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깨질까 말까 그러고 있군요. 어쨌든 출향민도 많은 도이고 아마 지역 내의 성장 발전이 정체가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핵심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의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전국에 골고루 나누면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이제 몰빵 전략을 한 거죠. 한 군데다 집중 투자를 해서 단기 성과를 극대화했는데, 근데 그게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수도권, 서울 중심의 집중 투자를 했던 겁니다. 또 기업들로 보면 이제 특정 기업들 몇 군데를 골라가지고 자본을 몰아주고 인허가 기회를 이제 몰아주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한때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어서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유일하죠.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지금은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이 이제 미어터지게 됐습니다. 땅 한 평에 무슨 뭐 1억, 2억 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됐고, 어디 심한 데는 보니까 아파트 한 평에 2억 8천만 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평에. 아마 웬만한 지역에 아파트 한 채 값 아닌가요? 한 평 아파트 가격이 3억 가까이 되는.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도 땅이 너무 비싸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 경쟁에 취약하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집중되면 이제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성장 발전이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없어져 가고 있죠.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쪽은 너무 많아서 문제, 한쪽은 너무 적어서 문제, 양쪽 다 문제, 이런 상황이 돼서 문제는 명확하지 하죠. 근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의 중심을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 중에 강원도도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산업 발전, 지역 경제 발전, 또 강원도민들은 어떻게 하면 더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원도 발전 방향, 또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의 색다른 발전 방향을 한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하나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여유가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희귀해졌어요. 불공정이 일상이 됐죠. 그래서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는 어떤 필요한 시설들을, 예를 들면 혐오시설 하나 짓는다 그러면 몇몇 사람이 이제 밀실에서 제일 저항이 적은 지역이 어딜까 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에 거기다 밀어붙이고, 우리 해당 지역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또 저항할 거 아닙니까? 막 데모하고 막 이러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야,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지, 너 살지겠다고 다 죽자는 말이냐 이러면서 그 피해를 감수를 하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랬죠. 근데 소수를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힘없으니까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서 힘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은 다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 접경 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이 진주하고 군사보호구역 설정하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밤에는 나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강원도의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가 뭐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답니까? 휴전선이 하필 왜 거기다 그어진 거예요? 그러나 뭐 어쩌냐, 네가 감수해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라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얻는 편익,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편익의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죠. 전보, 보상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정치 사회운동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에요.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해야지. 그래서 강원도 같은 이런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치르는 그 희생을 다 보상해 드릴 길은 없고, 이제 앞으로라도 충분히 억울하지 않게,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 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아주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건 역시 뭐 책상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요 발표와 요거에 대한 논의가 좀 끝나면 이제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좀 가질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 의견도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미리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몇 가지 우리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했던 얘기 또 하기 없기. 가급적이면 모두와 관계된 이야기에 집중해 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이야기, 또 범주가 좀 좁은 이야기, 몇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 특정 지역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메모지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안 받으셨나 본데? 아, 그래요. 거기다가 써주시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반영도 하고 필요하면 회신도 해드릴 거예요. 입장이 난처하다 그럼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뭐 통지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자유롭게 하려다 그러면 전화번호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입장 다르다고 화내기 없기. 얘기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토론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요. 이거 원래 같이 살려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뭐 동그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세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 다양한데 자기가 파란 거 싫어한다고 빨간 거 좋아하라고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싫어하냐고 뭐 욕할 필요도 없죠. 뭐 그냥 그런 거지. 네, 존중해주고 들어주자. 뭐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효율적으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공정하고 더 희망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포근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하는 규칙 안내까지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원 발전 비전에 대한 토론이 있을 텐데, 먼저 세 분 장관님들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 들을 텐데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원도를 5극 3특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어서 글로벌 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함께 청사진을 이 자리에서 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K 문화관광벨트 강원 개발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와 체육, 관광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문체부 장관 최유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당일치기 말고 그래도 이렇게 적어도 1박은 하고 오는 찐 여행지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로 여기 강원 특별자치도입니다. 저희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수십 년간 강원도는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찐 여행지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곳 강원도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여행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데 대해서 관광 정책의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관광이 왜 중요할까요? 네, 모든 지역에 지금 다 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지만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를 늘리긴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새로 나온 개념 중에 생활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뿐 아니라 지역을 오가는 분들도 포함시켜서 인구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이분들도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경제 기여를 하니까는요.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쭉 해오다 보니 관광객 62명이 거주민 1명의 효과를 내더랍니다. 62명이요. 이걸 우리 강원도에 대입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작년에 관광객을 포함해서 강원도를 찾은 외지인은 8,800만 명입니다. 이 8,800만 명을 나누기 62 했더니 142만. 네, 작년에 외지인 방문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인구 142만 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강원도 인구가 151만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인구가 사실상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어떤가요? 관광 그냥 확 더 늘려야겠죠? 네, 두 배가 뭡니까? 3배, 4배, 5배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구 늘리는데 이보다 더 빠르고 속 시원한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2배, 3배, 4배, 5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다리만 건너면 수도권이고 산만 넘으면 다시 강원도입니다. 얼마 전 동해선 개통했죠. 그래서 부울경을 포함한 영남권과의 접근성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그냥 마음만 먹으면 훌쩍 떠나오면 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AI,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의 등장도 희소식입니다. 우리한테는. 왜 그러냐면요. 덕분에 생산성이 좋아지고 국민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이걸 거꾸로 보면 앞으로 국민의 여가 시간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천혜 자원이 넘치는 국민 관광지 강원도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K컬처 인기 덕분에 지금 외국에서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이 아직은 수도권에만 머무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강원도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관광지라는 것을 이분들은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리면 강원도의 숨겨진 매력을 이분들에게 잘 홍보한다면 네, 이쪽으로 저는 금방 발길을 돌릴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강원도의 강원도 관광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천혜의 관광 자원과 컨텐츠가 차고 넘치는 우리 관광도의 찐 매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널리 충분히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북단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 춘천에서 1시간만 차를 타고 올라가도 양구 두타연이 있죠. 민통선 안에 있는 금강산 가는 길목인데요. 휴전 이후 50년간 출입이 통제되다가 개방된 곳인데 거기 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울창한 숲속에서 원시자연 그대로 청정한 모습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열목어가 헤엄치는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조잘조잘 계곡으로 모여들고 그 모여든 물이 귀가 멍할 정도로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가 있는 곳 가보셨나요? 네, 가보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이런 곳이 백마고지가 있는 철원에도 있고 금강산 전망대가 있는 고성에도 있답니다. 화천 인제에도 있고요. 이런 접경 지역은 남북이 너무 오랫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아주 매우 독특한 원시 자연 생태계입니다. 열대우림 아마존에 버금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말 평화를 상징하는 청정 자연 생태계인 셈인 거죠. 느린 걸음으로 맑고 향기로운 순내음을 마시면서 생태 탐방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은 빠르게 속도를 높여서 둘레길을 트레킹할 수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나서면 DMZ를 따라서 500km가 넘는 평화의 길을 몇 날 며칠을 걸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평화라는 우리만의 컨셉으로 묶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의 북단을 잇는 평화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마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멋진 관광 상품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경지다 보니까 제약도 많고 한계도 많습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님 오셨는데 팔 벗고 나서서
많이 도와주실 거죠? 예, 여기서 규제를 막 풀어줘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휴양과 힐링. 세상 만사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그야말로 재충전의 시간. 제가 작년 여름에 강릉에 있는 그 안반댁이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밤하늘 위로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져 있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를 바라보는 경험. 그건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뭐 황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스트레스가 모두 다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곳은 대통령님 꼭 한번 가보셨으면 그런 곳입니다. 이따 알려주세요. 네네. 그런데 강원도에는 이런 곳이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정선에 있는 파크로시를 비롯해서 삼척, 영월, 태백, 평창 뭐 곳곳에 이런 힐링 자원들이 숨겨져 있죠. 울창한 숲을 바라보는 숲멍이라고 그러죠. 숲멍.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는 바다멍. 이렇게 자연 속을 거들면서 멍을 때리다가 뭐 명상과 요가도 해보고 또 산채 버무린 나물이랑 토종 된장, 옥수수, 감자로 만든 슬로우 푸드 뭐 이런 걸로 속을 채우면 강원도 왔다가 떠날 때 외지인들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져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잘 묶으면 힐링 문화 관광 벨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죠. 근데 조금만 더 잘 정성스럽게 이걸 엮어내면 아주 뭐 업그레이드된 어떤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다음 또 강원도 하면 뭐 아무래도 해변이겠죠. 동해안. 크고 작은 해변과 백사장, 새파란 바다에 아주 넓고 시원한 풍경. 뭐 카메라만 갖다 대면 핸드폰만 갖다 대면 다 그냥 포토존이죠. 이걸 지금보다 훨씬 더 힙하고 훨씬 더 설레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곳곳에 뭐 K-팝도 얹고 뭐 우리의 푸드, 강원도만의 그 음식들, 미식 메뉴들도 담아서 잘 버무려 보면 복합 해양 레저 관광지로서 아주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인구의 28배가 넘는 관광객이 서핑 같은 해양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양양에는 해양 스포츠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양 레포츠 교육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양도 서핑 같은 해양 레포츠 성지로 키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속초권도 멋지죠. 거기도 고양, 양양, 설악산 한꺼번에 묻고요. 또 속초에는 음향과 조명 시설만 좀 보강하면 한 2만 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그 근사한 K-팝 공연장을 또 그 종합운동장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문진, 강릉, 동해, 삼척으로 이어지는 이 해안선을 따라서 동해 관광 자원들을 아주 또 잘 연계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미래형 해양 문화 관광 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의 평화, 힐링, 그리고 해양 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거점인데요. 바로 이곳 춘천 그리고 원주를 묶어서 강원도의 문화 관광 거점으로 또 두면 어떨까요? 뭐 우리 낭만도시 춘천은 뭐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뭐 넘치고요. 원주도 2만석 이상 K-팝 공연이 가능한 그 또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 전시, 극단의 공연 이런 각종 뭐 문화 행사들이 열리는 문화 도시죠. 이런 부분들을 잘 묶어서 저희가 강원도 문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강원도와 지자체, 문체부 간의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서요. 새로운 사업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제대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강원 문화관광 벨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강원도 발전을 위한 관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강원도 관광 르네상스를 제대로 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체부가 여러분과 함께 항상 맨 앞줄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강원도는 우리 문체부 장관님 말씀보다 이 기반 시설에 관한 국토부 장관 말씀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춘천에 오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요. 한 번도 강원도를 일 때문에 온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강원도는 이렇게 놀러 가는 곳이고 여행 가는 곳으로만 생각이 들다가 오늘 이제 용산에서 제가 철도 타고 왔거든요. 왔는데 그 철도 역사도 너무 작고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 호수가 있더라고요. 철도역 앞에. 그래서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정말 경치가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강원도의 어떤 SOC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길게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균형 성장의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5극 3특입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는 그 3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또 전라북도, 또 제주도 해서 이 3특인데요. 이 3특은 주변과 연계를 잘 강화하고 또 생활권을 확장해서 뭔가 지역 강점을 잘 고려한 그런 좀 지역만의 특화된 성장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좀 살펴보니까 강원도는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우리 문체부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뭐 천혜의 그 멋진 자연 경관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좋은 점이 아닌가.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잘 살려서 뭔가 지역 발전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태백산맥이 이제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 동해안 쪽은 아무래도 교통이 복잡하면서 자꾸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아까도 나왔지만 그 휴전선 근방의 어떤 지역은 계속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줄어들고 있고 자꾸 낙후하는 그런 좀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강원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를 좀 발전시키려면 우리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로는 수도권 또 강원도 내륙 동해안 이렇게 이어지는 곳에 뭔가 이 교통망을 잘 만들어서 청정 이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시 우리 장관님 말처럼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촘촘한 교통망을 잘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이 혁신도시 사업을 해가지고 가장 그래도 성과가 있는 곳이 원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또 바이오 이런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국가 첨단 산업단지 등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교통망하고 연계한다면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는 좀 너무 이런 어떤 중심적인 것만 진행하게 되면 그란이도 굉장히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정주 여건들을 개선해서 그래도 인구가 유입돼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강릉선은 너무나 호응이 좋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300만 정도가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이걸 좀 늘려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동해에서 오는 포항 삼척도 뭐 100만 명을 뭐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 발전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또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고속도로가 이제 고속철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좀 연장해서 속초까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죠. 그걸 빨리 완공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강원도 북쪽까지도 철도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강릉선 이 KTX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가장 활성화된 그런 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강릉선이 오게 되는 이 과정에 그 한 구간이 이 선로가 그 95%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렇게 확장되거나 다른 곳이 이렇게 좀 확장되지 않으면 강릉선 그 자체를 확장하는 게 어려워서 선로를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방법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차 2개 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기차가 하나 오는 게 아니라 기차가 한꺼번에 올 때 2개가 올 수 있는 방법에는 없어서 올해는 그 서울 강릉선이 4회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내년까지 해서 더 사회를 증편하는 식으로 어쨌든 가능한 많은 방법을 총 모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아까 수도권과 가까운 이 원주와 춘천이 뭔가 수도권과 가깝다는 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GTX 들어보셨죠? 예, 그 GTX가 춘천과 원주까지 오게 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도권 내에서도 이 GTX가 좀 생각만큼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GTX가 춘천과 원주에까지만 올 수만 있다면 저는 상당한 강원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도권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은 미어 터져서 걱정이고 지방은 뭐 남아 도는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과 원주가 그런 수도권 인구 분산에 역할을 한다면 저는 꼭 먹기 또 알먹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재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재정 책임의 문제도 현재 우리한테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의 배속을 속도를 1.5 배속으로 해주세요. 이분이 전북 분이신데. 네?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 좀 빨리 해달라고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 예. 그럼 이제 부차적으로 용문 홍천 철도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원 내륙의 고속도로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이런 내륙의 교통망도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이거 고민하면서 원주와 춘천 철도를 만드는 게 거의 마지막 그 강원도의 교통망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강원도의 철도망, 교통망을 잘 이어서 철도와 지역 관광지, 또 맛집, 숙박 이런 것들을
좀 패키지화한다면 철도와 연결된 많은 관광 상품도 개발될 수 있겠다. 우리 문체부 장관님과 적극 협력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도시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춘천 지역, 원주 지역, 또 강릉 지역 이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이 주요 거점 도시가 이제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켜서 해내면 이제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춘천은 수자원과 IT, 바이오, 데이터 센터가 결합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뭔가 지속 성장을 위한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나오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거에 국가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패턴을 바꿔서 기업 니네가 필요한 땅이 있으면 개발해봐 우리가 도와주겠어 이렇게 바꾸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뭔가 도시에서 자기 일들을 기업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기업 혁신 파크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현재 원주와 춘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원주는 이 의료 헬스케어 이걸로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강릉은 천연물 바이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강릉 나름의 지역 발전의 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적극 협력해서 소위 은퇴자 마을 또 귀농하시는 분들을 뭔가 좀 특화된 산업과 결부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강원도가 거기에 가장 적격의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다양한 주거 시설하고 문화체육의 어떤 인프라와 결합된 그런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0월에 강릉에서 ITS 세계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요. 우리 국토부가 앞장서고 또 우리 문체부와 함께 ITS 세계 총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숨 막히죠? 우리 국방부 장관님은 참고해서 네, 대통령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문체부 국토부 발표 내용에 이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국방부 장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서 기회로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 남병입니다. 얼마나 풀어질지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헬기에서 이 하늘에서 춘천을 내려다 보니까 마치 수채화를 뿌려놓은 듯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감동적이고 정말 이루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감동이 물결쳤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 두 분의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오늘 상당히 그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강원도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서 또 주민들께서 그동안 겪으신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제약이 많다는 것도 우리 국방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민군 상생협의체 또 그 우리 강원도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무조건 지자체에다 위탁 사업을 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것부터
했는데 작전성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무조건 지자체에다 이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협의 이탁을 좀 하겠다 이런 역제안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우상호 수석이나 우리 송기현 의원, 허영 의원께서 엄청 저한테 압력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더 과감히 시원시원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생활의 불편 또 사회 경제적 불이익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신 만큼 우리 국방부도 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국방부가 여의도에 88배 정도 약 3만 7천 평 정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하고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해제를 한 지금까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발맞춰서 더욱더 과감히 규제 완화를 좀 풀어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도지사께서도 강원도 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의를 해 주셨고 이제 각 지자체와 또 관할 군부대와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사실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자체에서 협의가 않더라도 이를테면은 양구군의 을지전망대랄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서 화천군에 양구군에 여러 가지 재정 기여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군 상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마 오늘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사실 DMZ 상상에서의 그 민통선의 북쪽 방향으로 좀 완화해달라는 얘기도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 상황에 맞게 예전에는 뭐 70년대에는 27km 또 뭐 20km 또 15km, 10km 지금 현재는 10km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더욱더 그동안에 제약받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영농할 때도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안대리 그 비행장 주변의 인허가 그 권한 자체를 지금 지자체에다 이탁해서 지역 개발에 더욱더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하도록 지금 진행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 사실 이 영농할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FID라는 것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또 관광객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자체에다 접수를 하면은 웹을 깔아서 언제 어느 방향으로 예전에는 동쪽으로 나오면 동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동쪽으로 나와서 북쪽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주민 편입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구현하겠다. 아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것도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좋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군과 화천에 좀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군과 지자체가 지금 이 물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액수가 지금 뭐 700억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강원도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상생 차원에서 군에서도 그동안에 그걸 안 했는데 과감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아마 춘천 허영원 지역구입니까?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과감히 선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유휴지 또 그동안에 이제 군이 축소가 되면서 그 빈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자체에다 넘겨서 관광 수입에 그 숙소로
숙소로 사용하면은 아마 더 많은 지역 상생 차원에서 또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더 과감히 좀 풀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뭐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예. 국방부는 과감히 시행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얘기가 작전성 검토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약간 그 얼굴이 좀 군대 갔다 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이 작전성 검토의 필수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은 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방부는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삶에 활력을 집어넣고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수도권 일격체제라고 해서 이를테면은 이 컵에 알텍이 깨졌으면 이 한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골고루 같이 흘려서 같이 협력과 상생하는 이재명 정부의 브랜드에 맞게끔 강원도를 으뜸 도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한 것이 많은데 이만 마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물어볼 거예요. 어쨌든 이 중에 내 보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사실 강원도 규제 해제 핵심인데 어느 범위까지 풀 거냐. 이제 꼭 필요한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연구를 26년에 연구를 해가지고 법률 개정은 27년에 하겠다 이렇게 대충 돼 있어요 보니까. 뭐 여러분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생략해서 빨리 하느라고. 근데 요거 너무 느려요. 좀 더 속도를 내서 합시다. 일단 현재 이게 이제 경기도 북부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 북부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현행 법률 범위 내 시행령이나 이건 뭐 금방 바꿀 수 있으니까 현행 법률 제도 범위 내에서 해제하고 완화할 수 있는 거는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는 전문 연구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는 좀 2차로 하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되 규제 해제 부분은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국방부 장관님 발표까지 들었는데요. 아까 그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지. 강조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을 이거 다 빠졌어 다.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덜 강조됐다며 맞습니다. 잠깐만 아주. 시간을 짧게 한 번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 빼먹으라는 짧게도- 뜻은 아니고 속도를 빨리 하라는 거지. 빼먹으라. 예. 그 아까 좀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강원도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아까 서울 강릉 KTX 증편하는 건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 4편 들리는 건 확실히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영남에서 올라오는 그 동해안철도 있죠. 그쪽에서 이 삼척 강릉 구간이 계속 너무 조속이어서 거기를 빠르게 놓는 것이 아까 우리 우상호 수석이 저 보자마자 하여튼 그게 1번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문에서 홍천 가는 광역철도 있죠.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우리 강원도의 1차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올해 예타를 통과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예. 그 우상호 수석 보고 하라 그럴 걸 그랬어요.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말고도 이제 인프라 구축 예산도 사실 많이 편성됐고 아마 올해 강원도 내년 국비가 10조 원을 넘겼다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인프라 구축 비용, 그러니까 도로, 고속도로, 철도 뭐 이런 거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발표하러 온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지고 예산 편성된 내용을 한번 각별히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일방적 발표는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듣는 시간이 사실 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한번 진행하십시오. 네, 제 진행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분 장관님 발표 내용 들었고요. 이런 강원도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되려면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의 생활 속 지혜와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2부에 이제 우리 강원도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 분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하겠고요. 그리고 마이크 넘겨받으시고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요. 책을 힘껏 높이 들어주신 여성분께 먼저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책에 대해 책은 약간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심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미선입니다. 우선 오늘 강원도에서 도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강원도는 매년 8조, 9조, 이제는 10조 사상, 최대 국비 확보려면 홍보에만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냐. 대통령님은 늘 많이 썼다보다 잘 썼다를 증명해 오신 분입니다. 대통령님은 돈의 크기보다 정책의 실속으로 국민을 설득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은 대통령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은 더 이상 사상 최대라는 구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강원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도민들은 무엇이 특별해졌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 도민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산업 규제부터 투자 개발까지 도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시험대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완화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집 앞 땅 하나 맘대로 쓰지 못하고 투자 개발은 늘 막혀 있습니다. 군사 안보는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오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규제 완화야말로 군사 도시가 아니라 평화와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는 평화 관광의 재개입니다. 강원도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관문이 돼야 합니다. 닫혔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면 강원 동해안 경제가 살아납니다. DMZ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역사 자산입니다. 이곳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은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시장이 살아나고 결국 도민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드린 세 가지 제안은 권한을 채워주고 낡은 규제를 풀고 평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강원의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군사 규제 완화는 말씀하시기 전이라도 그거는 국방부가 잘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거고, 평화관광 재개 문제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해주세요. 강원도 북부 지역 또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그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들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뭐 그렇게 신통하게 뭐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대남 소음 방송 이런 건 중단을 하면서도
계속 뭐 장벽을 쌓거나 이런 뭐 자기들 내부 문제니까 또 뭐 표현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표현이 이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계속 유화 정책, 평화 정책을 하냐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했잖아요. 그 서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의 정치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태도를 싹 바꾼다고 또 갑자기 획 바꾸고 그게 쉽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이 점도 국민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죠. 사실 정치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막 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세게 나가고 그러면 뭐 다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지죠.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 남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거, 이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에서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점에 관심 좀 더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자치권한 확대 문제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적 권한을 최대한 확대하면 잘 될 거 아니야. 망가뜨릴 가능성은 없냐. 보통 권한이 주어지면 잘 쓰면 아주 좋아지는데 잘못 쓰면 망가뜨려 버려요. 예를 들면 막 부동산 투기를 마구 저지른다든지 마구 규제나 합리적 규제를 막 다 해제해가지고 지역을 다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죠,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국회에서도 계속 특별자치도들의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어요. 하면서도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점도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셔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지방정부, 자치정부들의 권한은 최대한 확대하고 자율성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재정 자율성은 우리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에 그 재원을 넘겨줄 때 요거는 이도 이런 용도로만 써 이렇게 정하고 있던 거를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넓혀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넓혀서 그게 한 7조 원 정도 늘렸던 거죠. 7조 원, 순증액이 7조 원 정도를 늘려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쓰게. 전에는 막 요거로 쓰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다 정해서 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히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분 준비된 질문 하시죠.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일단 국민들 얘기 이 듣는데 세 분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 먼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네. 이건 우리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지 뭐. 네, 그 문체부, 국토부, 국방부 장관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흰색 반팔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발표 안녕하십니까. 내용과 관련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주에서 왔고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장관님하고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강원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자연경관이고 천혜의 자연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연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이 아파요, 많이. 그래서 좀 쉬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자원인 강원도에서 자연경관인 자원을 자꾸 뺏어가고 망가뜨리려고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많이 오시는 게 좋은 거냐, 152만 명이 오신다고 했는데 152만 명이 와서 하루를 주무시고 가는 게 아니라 52만 명이 와가지고 3일을 주무시고 가면 그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럴 때만 이래도 자연도 좀 쉴 수 있지 않겠는가.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조건 많이 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님께서 공격적으로 발굴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도 강원도의 자연은 공격받아서는 안 됩니다. 좀 쉬어야 되고, 강원도의 자연은 충분히 강원도 자연 나름대로의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원주에 혁신도시의 성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혁신도시에서 쫓겨나셨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고향이신데 혁신도시 들어오느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가 들어서서 되게 삐까뻔쩍한 건물도 그동안 원주에 없었던 30층짜리 넘는 건물도 막 생기고 그다음에 아파트 값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 이제 엄청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구도심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서 살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도심에는 그 고령의 노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새는 또 이주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근처에도 되게 고령의 노인들도 많으시지만 이주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광과 관련돼 가지고 예전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관광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부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 정책적으로 구도심과 관련된 서울보다는 지역이 균형 발전해서 소외되고 지역 도시보다는 또 농촌이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고 도시 내에서는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균형 발전하자라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예를 하나 들자라면 청소 행정 하나만 가지고도 구도심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더욱 소외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여기 국회의원님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하고 있는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자라면 신시가지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교통량 많고 눈에 띄는 곳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게 행정으로 봤을 때는 되게 칭찬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구도심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골목길 집 앞까지도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정주 환경과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골목길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청소 환경미화원들을 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늙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 그 골목길의 청소들은 집주인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곳곳이 마을 동네 방네 곳곳이 촘촘하게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청주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 말 안 듣는 데는 조금 엄하게 벌해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올 때 이거 한 가지만 꼭 물어봐 달라고 했어서 이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를 공개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고 어디다 쓰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과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때문에 엄청 문제입니다. 도신탕, 사철탕, 영양탕 90번 넘게 먹은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도 못합니다. 원주시에서 감사했는데 감사는 그냥 경고로 끝났고 주의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면서 솔직히 정말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 액수와 사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하면은 나는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그건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은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특활비는 내가 김정은 만나면 뭘 했는지 이런 걸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겠죠. 아주 재밌는 제가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강원도 도민들의 수준이 엄청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공격적이지 말아야 된단 말 진짜 갑자기 공감이 됐어요. 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국토부 장관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전북이시니까 그 덕유산 있잖아요. 무주의 덕유산. 제가 덕유산을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케이블카 생긴 다음부터 절대로 안 가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덕유산의 등산객이나 이 사람들이 케이블카 생긴 전후로 비교하면 좀 어때요? 방문객이나 이런 거? 어쨌든 좀 변화가 있는 측면이 있죠. 좀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긍정적으로 건 저도 수치는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예.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도 모르겠어요.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다만 이제 왜 그 그거- 주변과 관계된 관광객과 연동되면 좀 얘기는 달라지는 게 그래요? 있습니다. 예. 산을 이용하는 분들과 저는 관광객은 구분되기도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덕유산은 뭐 일종의 좀 신성하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옛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무주 구천동 얘기들은 많이 듣잖아요. 그 신비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케이블카 만들면서 제가 등산을 나중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산을 막 열심히 한 서너 시간 가는데 구두 신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지? 봤더니 그 바로 밑에 케이블카 있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가게 됐어요. 지리산 같은 경우에도 네. 그게 만들어지고 넘어가는 찾길 만들면서 그렇죠. 그렇게 됐죠. 예. 그 노고단 쪽을 제가 또 안 가게 됐습니다. 노고단 쪽이 그렇습니다. 차로만 가야 돼. 차로 휙 지나가. 전에는 노고단이 참 예쁜 봉우리였는데 올라가기도 어려웠고. 그 말이 공감이 가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관광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인공시설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접근하기 어렵더라도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자원이기도 하죠. 좀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이 판단할 일인 것 같긴 해요. 재미있는 얘기. 구도심이 다 망한다. 신도시 중심으로 가면 구도심이 망한다. 이게 전국의 지방도시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죠. 저도 사실은 신도시를 구획해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약간 투기적 요소가 있어요. 그 돈도 적게 묶이고 그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데 구도심은 마치 그 무슨 즙이 빠지듯이 쭉 빠져버리잖아, 그죠? 하여튼 도시 정책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여러분의 의견 좀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 장관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압축해서 요약만 핵심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스카프 하신 바로 옆에 있거든요.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장관님들 발표 내용 중심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 동래면에 사는 김화선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원 지역 타운홀 미팅의 주제는 K문화 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춘천 중도와 중도 유적이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도 유적과 중도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유적지는 1만 년 우리 역사를 통사적으로 증가하는 선사시대 도시 유적지라고 합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2000년 된 고대 도시 유적지라면 중도는 1만 년 된 선사시대 도시 유적지인 것입니다. 중도 유적지는 고인돌 166기. 네, 여러분 잠깐만. 네. 중도 유적지가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니까 개발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보존하자 그 말이죠. 네. 아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안 그래도 뭐 시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저한테 맨날 그때 문자 보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지금 예를 들면 네. 거기에 지금 레고랜드인가 만들었죠. 네. 이미 완공했죠. 완공해서 운영 중이죠. 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레고랜드는 매해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태 어떻게 하자. 아, 저희는 그거를 레고랜드 뜯어버리자. 중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1만 년의 원상 역사를 복구하자.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렇게 복구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그거는 레고 플라스틱 저거기 때문에. 아니 가서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관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예를 들면 원상 복구하고 원형 보존하자 그 말인가요? 네, 그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요? 있냐고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네.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첫째는 중도에 강한 그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도 네, 그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네. 중도에 대한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의 잘못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둘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도 유적 국가사적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시켜 주십시오. 셋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우리 강원도는 이미 예맥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중도를 예맥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 관심 갖는 분이 꽤 있는 것 같고 꽤 오랫동안 이게 논쟁거리였던 걸로 아는데 이미 레고랜드를 그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원상복구하고 원형 보존을 할 수 있을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장은 그래 한다고 하니까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이 종합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 해야 된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데? 이거 다 뜯어요? 저 말에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 말에 찬성하세요? 아니요. 어쨌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는 건데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춘천 레고랜드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러니까요. 해야 되겠죠. 어쨌든 대충 상황은 알겠고요. 나중에 저기 상황 보고나 누가 하나 챙겨서 해주십시오. 누가 할까? 경제수석이 그래. 네, 그러십시오. 경제적 문제도 있지. 네, 한번 상황을 보고를 한번 받아보기로 하죠. 네, 한번 알려주세요. 예, 네. 예. 네, 또 챙겨오겠습니다. 다른 분. 네, 경제성장 수석께서 챙겨 우리 보시고요. 안경 대변인이 일부러 알고 고르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같은 내용 아니게 또 요약해서 핵심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앞줄에 네, 반팔 그 네. 입으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신복 떡방학관 운영하는 박종입니다. 떡방앗간. 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장관님 세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강원도도 지금 두토막 난 상태에서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원주에서 북쪽으로만 지금 개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원주에서 예, 위로. 원주 북쪽. 위쪽. 아, 예. 그리고 강원도에선 시가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여기 인구는 지금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빠지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천시, 아니 제천은 충북이고 저기 태백이 빠집니다. 태백시. 아. 예. 그쪽으로 좀 운영을 좀 해가지고 안 빠지게 잡아놔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다른 도에서 뺏어오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그것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대통령님 주식회사 대한민국 수습 끝난 날입니다. 어제 끝났죠? 되게. 그래서 오늘 정식 그냥 직원이 된 날입니다. 정신. 예,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5년 계약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계약한 동안 그냥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예, 만약에 올 하반기에 경주 에이펙도 성공하면 국민들이 그냥 보너스 엄청 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원주, 강릉, 그 춘천 이쪽 강원도 중북부 지역, 강원도 기준으로 여기는 개발을 그런 대로 하고 관심도 있는데 영월, 태백 뭐 이쪽 삼척 이쪽이 너무 특히 영월, 태백 내륙 지역, 정선, 평창 뭐 등등. 하여튼 그쪽에 관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 아까 영월 얘기도 좀 있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좀 네. 짧게 요약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네. 위해서요. 저희 그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앞에 계신 여성분께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할 줄 알았더니 앞에 계신 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초등교사를 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그래요? 합니다. 지금 방금 그 방앗간 사장님 말씀처럼 저도 영동지방 사람이고 동해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고 대학도 춘천교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평생을 강원에서 살았고 앞으로 제 아이도 강원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신 거는 목표가 반드시 그것이었습니다. 저 태백산맥을 넘자. 그런데 제가 지금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 태백산맥을 넘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영동 지역은 영동에서 삼척이나 동해에서 춘천이나 원주를 중심으로 행사를 한다면 가는 데만 3시간이 걸립니다. 삼척에서. 그래서 이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태백, 영월뿐만 아니라 동해 삼척에서도 너무나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저희 특히 삼척에서는 도서관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참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도계 지역 쪽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삼척 시내에는 도서관도 하나 없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것이 건립 중인데 그게 5년 넘게 계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책을 읽고 어떻게 문화생활을 하는지도 너무 고민이 됩니다. 교육문화관이라는 교육청 소속의 작은 직속기관은 있으나 도서관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 작년에 초중고 아이들과 삼척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꿈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곳이 없어요. 스터디 카페도 개인이 열어주지 않는데 공립도서관도 늦게까지 하지 않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곳은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한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과 대학과 이 지역의 학생들이 연결되는 구조는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강원의 아이들이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 태백산맥을 품자라는 것이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이 꽤 큰 도시인데 도서관이 없다고요? 진짜요? 야, 안 믿어지는데. 그 삼척 인구가 몇 명이에요? 6만? 저희 근처에 이정훈 국회의원님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 잠깐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 도서관 얘기 한번 그 얼마 정도인데 진척 정도는 얼마고 예산은 얼마? 그 사이에 이제 기적의 도서관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계속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뭐 핑계 삼아 이렇게 지금 또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정도의 그 도서관 열람석 규모는? 300석 정도를 이제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 조금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 예산으로 짓는 거예요? 기적의 이제 재단에서 민간에서 재단에서 이제 설계 용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예산은 시 예산으로 지금 진행. 얼마 정도인데? 정확하게 지금 대충 전체 주변 예산까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근데 진척이 된 건 있어? 땅은 있어요? 지금 진척 많이 돼 있습니다. 짓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투입 예산이 있을 거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건데. 마지막 예산은 뭐 충분히 되는데 저 기초 단체하고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다 말았다고요?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조금 이제 중단 상태에서 또 다시 또 시작. 언제 완공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뭐 한 3년 전에 완공됐어야 하는데 지금 5년 계속 그런데 진행 이제 중.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지으면 되냐고 말이죠. 거의 뭐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겠네? 예산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약간의 그 그래요? 지자체하고 문제 있고 예산 시공사하고 어떤 문제가 예산 좀 지원을 있습니다. 좀 검토해 볼랬더니 그건 필요 없는 것 같네. 뭐 마무리. 나중에 추가로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메시지를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대통령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이게 이러면 네. 네, 그 지목 권한이 저에게 있어서 그 앞에 노트 들고 계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떨림은 기회가 왔다는 증거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온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강원도는 전찬진입니다. 정말 준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밤새 가면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관님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앞에 사서함에 가름할 거고 네. 지금 앞에서 장관님들이 하신 말씀을 봤는데 그리고 저 관광이란 문구도 함께 기존에 우리 강원도에 대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 생각을 강하게 더 갖게 되는 순간이었고요. 지금 여러 앞에 계신 장관님들을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비교를 하자면 그 지역 소멸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못 하시고 자꾸 겉도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는 어떤 이미지나 하냐면 서울 수도권에 그냥 휴양지 정도 왔다 가는 그 정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발전이 적체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어린이든 어린이든 할 거 없이 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교육열 굉장하죠.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욕망의 성지인 대학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강원도로 오면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냐? 사단이 강한 그리고 권력이 있는 그 분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 사람도 못할 걸? 그렇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분교율도 만들면 됩니다. 10개, 모 학교에 10개 중에 하나를 강원도에 한번 유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뭐 참고로 듣고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서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가 입장하시기 전에 앞에서 제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받았습니다. 가급적 꼼꼼하게 검토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요. 오늘 혹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시더라도 너무 서운하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안경 쓰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라는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지역문화재단을 최근에 퇴사하고 문화정책, 문화행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지금 50세 인생을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문체부 장관님 또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 봤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저는 뒤에 관광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필요한 거는 관광이라기보다는 저는 문화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에 17개의 문화재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단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부분들과 함께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체부에서 나온 관광 일변도 그리고 문화산업 일변도의 정책들을 보면서 전국에 있는 지역문화 관련된 종사자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특히나 또 소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버티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은요, 지역의 청년들은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보면 커뮤니티나 공동체 이런 것들이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관련된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그동안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으로 이양하는 부분들이 지역 자율개정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상부에는 지역문화 정책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지역문화 정책과 예산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7개의 기초문화재단의 대표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에 140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문화재단들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리에 퇴직 관료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최근에 전 정권의 퇴직 관료들이 기본적으로 문체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미리 장관님 취임 전에 몰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기사화됐고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역에서도 그리고 지역의 산하기관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2009년에 그리고 2012년에 경춘고속도로와 ITX가 개통된다는 소식에 서울에서 34살의 두 아이를 데리고 춘천으로 이주한 이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6년을 살았는데요. 지역에서 저는 당당하게 어디 나가서 춘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춘천에서는 초중고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춘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싶고 일 잘하고 싶고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자리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일자리 우리 문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의 기회를 못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어쨌든 문화정책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문체부 장관님께 그리고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비서관 제대로 된 분, 그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 한 분만 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서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안기정 부대변인이 1인당 발언 2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 제한은 두지 하지 않았고 않았어요? 최대한 짧고 최대한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라고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참 대학교 지방 이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농담처럼 해서 미안한데요. 실제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들이 힘이 좀 세요.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지지율이 일정 정도 이상을 상당 기간을 유지하면 아직 감안해볼 만한데 그러죠. 근데 참 그거 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어제 저도 그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정말 큰 대학 하나가 지방으로 뭐 거의 강원도가 될지 뭐 저기 전라도가 될지 뭐 경남이 될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교가 가진 유인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일단은 이미 있는 대학을 옮기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각 지방의 주요 거점 대학들을 집중 지원을 해서 좀 거기를 키워볼 생각이에요.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좀 짧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책을 또 들고 계셔서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네. 영광입니다. 아까 레고랜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관광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색 그 설악산 케이블카 얘기인데요. 이게 40년 동안 수건 사업이라고 해서 40년간 선고 공간에서 서로 이전 투구의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군민들한테는 상처만 남았고요. 지금 계획이 쓰고 있는 것은 117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 예상으로는 2,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양양군 예산은 4,300억이고 200억의 도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양양 군민들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해주는 국비가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양양입니다. 케이블카? 저는 양양에서 온
어부 김동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색에서 저기 케이블카. 대청봉 근처 올라가는 예, 대청봉 밑에 끝청봉에 가는 거기 가는 겁니다. 케이블카. 예. 예. 그 사업을 양양군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민간 사업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이 저 국립공원에 내에서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군이 그걸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에 대한 그 결론만 좀 얘기해 보시죠 그냥. 예? 어떻게 하자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관광을 개발한다는 네, 의미는 알겠고요. 맞지 않아서요. 그 하지 말아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드세요 괜찮아. 그는 뭘 안 그래요. 별로 없네. 예, 일단은 알겠어요. 예. 예, 그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보존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강원도 무조건 개발할 대상은 아닙니다. 저기 상황이야 뭐 저 대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전에 환경 규제 관련해서 묶여 있다가 지금 그것도 네, 통과했죠. 다 통과해서 이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착공은 했는데요. 네. 사실상 전기만 올려놓고 벌목도 못하고 가설삭도라는 것 자재를 나르기 위한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한 것은요.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 현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게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아까 저기 레고랜드 비슷한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행정 소송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벌목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레고랜드처럼 더 일단 늦기 전에 저희가 점검은 한번 해볼 텐데 장담은 못 하겠어요. 이것도 저기 상황 보고를 한번 해봐야죠. 대통령께서 그 전에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건 나도 언질이 있었던 나도 걸로 기억합니다. 중지시키기 어려울 걸요. 네, 일단 일단 그 그렇습니다. 의견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 저희가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고요. 한번 좀 검토해 볼게요. 개인적이나 좀 지역적인 민원이 아니라 우리 강원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관 세 분의 발표 이외의 내용도 우리 강원도나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그냥 받도록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냥. 네, 그 최대한 여기 짧게. 손 드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성분께 조용히 마이크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먼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질서 유지가 안 되니까 마이크 드신 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요, 여기 마이크 제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시고 그다음에 네, 하세요. 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강원도의 학교들이 작아도 아이들이 꿈이 큰데요. 그 꿈의 전학 없이 강원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농촌 유학을 대안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손님 맞이 보완책일 뿐 정작 지역을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한 상시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이동이 아니라 교실을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그리고 과목 그리고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 바로 답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실 수 있을지 대통령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그건 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시작하셨던 분, 네.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부러운 지역에서 오는 서원주 신협의 김은경 상임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금융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AI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지역에서 유치를 하고 그런 산업단지를 이렇게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 금융인으로서 그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금융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일반 그런 금융 업무를 그렇게 잣대로 하다 보면은 그 금융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좀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그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더니 이런 지역 산업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금융 지원책을 일반 금융 지원이 아니라 좀 다른 금융 지원의 방법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할게요. 네, 여기 받아 앞에 얘기하세요. 계신
바다 얘기 좀 하겠대. 네, 아까 바다 이야기 하시겠다는 분 어디 계신가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 얘기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온 2023년 이탈리아에서 중고 요트를 사서 지구 반바퀴를 세계 일주에서 강릉에 도착한 선장 김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배드리려고, 이 그림 한 장을 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현행 우리나라 선박 항행 지도입니다. 우리가 독립한 지가 80년이 지났는데 이 지도는요 1883년 조일 통상 장정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142년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양 레포츠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동남아시아보다도 더 뒤떨어져 있는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해양법과 해양 레저 안전법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엉망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은퇴하시고 내가 이제 배를 하나 타서 중고 배를 하나 타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 하시면 즉시 7가지 법에 걸립니다. 저도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다 이제 해적을 피하기 위한 격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500톤 미만의 상선에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게 12톤짜리 세일 요트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500만 원짜리 배를 외국에서 사오겠다. 아주 싸다는 얘기죠. 사오겠다 그러면 그 배를 검사하러 우리나라 검사원이 거기까지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러면 그 출장비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고발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오셔서 바다 이야기를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리나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중심축은 마리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국제 마리나가 단 한 곳도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는 화성에 있잖아요. 아닙니다. 국제 마리나 아닙니다. 규모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는 전 세계 선장들이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닙니까? IT 강국인데 우리나라 어디에 어떤 마리나가 있다는 게 영어로 된 홈페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일주 하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레저 스포츠계에선 전 세계적으로 숨겨진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예. 또 그리고 이제 어촌이 자꾸 2050년부터는 완전히 폐촌이 돼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멸된다고. 그런데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없어지는 이제 폐어항을 폐교법 같은 거를 이제 좀 참조를 해서 그거를 크로아티아 또는 미국, 일본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광 자원화 시키면 농촌을 관광 자원화한 거 시키는 것보다 어촌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항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관광지로 바꾸기가 되게 쉽고요. 지금 이제 귀어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으로 가자면 고기 잡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 잡는 것 이외에 먹고 자고 관광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귀해라는 개념으로 바다를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일정상 한 분 더 의견 받고 마무리 발언 듣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죄송합니다. 안기령 대변인 저기 영월에서 뭐 할 얘기 있대요. 영월에서 할 얘기 있답니다. 영월에서 네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월이.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 시절 서부시장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기서 나왔는데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는 광산은 저희 대한민국의 곳곳에 불빛을 밝혔던 곳인데 사실 광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영월의 탄광이요? 네, 급하게 영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저희 강원도 전체의 공동의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문화도시 사업을 어두운 석탄 강산에서 빛나는 문화 강산으로 강물이 아니라 이제 문화로
도약하고자 메시지를 정했는데요. 실제로 광산을 저희가 체록하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얼마 안 드는데도 실제로 기록 사업이라는 게 SOC 사업에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뒤처지게 됩니다. 사실 투표권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지난 정부를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잖아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아유,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요. 기록의 중요성을 알지 않았습니까? 저희 별로 돈도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인데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존해 놓고 지금 다 한 세대가 젊으면서 그 옛날의 분들이 사실 그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도 검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국가를 위해 전체 불빛을 밝혔듯이 이제는 희생에 따른 그 폐강 지역에 그 광산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을 그 기록화 사업으로 해주신다면 그 폐광 지역 모두에게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청년이라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이범준입니다. 농정 뜯어 고쳐야 합니다. 책상머리에서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농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년 전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진짜 농정 바뀌어야 됩니다. 30년 동안 변화 없이 관성처럼 이어오던 정책,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정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반값 농자재 등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킨다는 목적의 사업이 난제해 있습니다. 같은 목적의 정책을 굳이 여러 개로 나뉘어서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성을 고려한 농업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발전 없는 보호와 분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현장성이 결여된 반푼이 정책일 뿐입니다. 한국의 평균 산림은 61% 정도인데 강원도의 산림 면적은 82%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강원도의 환경은 다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가 농업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농촌 지역은 관광 산업으로 연결되어서 외수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또한 농촌이 외수 시장으로 관광과 연계돼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저는 지역 내에서 도심과 농촌의 사회 기반 시설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 균형 발전의 미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촌도 아름다운 경관, 아름다운 하천, 아름다운 도로가 있는 곳으로 탈바꿈한다면 강원도 농촌이 말씀하신 관광 산업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여러분의 의견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대통령님의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발이 안 떨어지네. 어디? 아니면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말고 뭔 민원은 그냥 내세요. 서류로 내세요. 네. 죄송하지만 대통령님 다음 일정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청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를 자주 와야 되겠네요.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건데 보니까. 해수부장은 부산에 있는데 본인이 부산을 가시면 어떡하. 네. 대통령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진짜 색다른 얘기를 요구하셔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군부대를 갔다가
군의 이제 병사들 요새 고생도 많고 군이 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온 김에 부대를 들렀다 가는데 헬기가 이게 해가 지면 운행이 안 된대요. 다른 거 같으면 내가 좀 더 시간 더 늘려서 하겠는데 오늘은 헬기 때문에 밤에는 안 된다면서 헬기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써서 주세요. 여기서 하는 게 뭐 특별한 말로 해야 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직접 들으면 좀 낫긴 한데, 근데 개별적 사안은 어차피 제가 얘기해도 다 밑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강원도 여러분들 뵈니까 의욕도 넘치시고 의외로 활기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각 지역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사실 대단히 어려워요. 뭐 수도권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지만 그 중에 또 거의 대부분 상당수는 정말 힘들어요, 다들.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됐죠.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희망이 이제 싹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죠.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제 우하향한다고 그러죠. 이게 좀 뭐 성장률도 그렇고 뭐 상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상향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정말로 위대한 국민들이죠. 제가 어젠가 네팔이 지금 정권이 무너졌더군요. 최소 30명이 죽었다고. 뭐 불 지르고 폭력 사태에 또 군대가 또 나서고 그렇게 됐던데, 우리는 그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그 어려움들을 정말 평화롭게 아름답게 이겨내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야죠. 저도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자식 세대들도 희망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김진태 지사님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은데 오늘은 자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꼭 강원도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원도민들과 제가 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 허영 의원이세요? 저기 머리 나 몰랐네. 갑자기 저 놀랐습니다. 송기현 분이 어디 송기현 어디 있어요? 저는 키가 작아 안 보였어요. 두 분도 계셨군요. 저희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정말 한두 번 더 와야 되겠네요.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사 제목처럼 강원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강원의 마음 더 자주 듣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뜻 깊이 새기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모두 더 힘껏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대변인 안규령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